옛날 조선시대 평안도 광천군에 김상필이라는 사내가 살았습니다. 형제 6 중에 5째였던 그는 어릴 적부터 총명하고 말재주가 뛰어났으며 누구든 호감을 사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김상필의 집안은 넉넉한 농지를 가졌으나 형제가 많아 땅을 나누다 보니 막내 상필에게는 땅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아들들을 위해 서당 훈장을 모셔와 글 공부를 시켰으나 6 형제 모두 재능이 부족하여 과거 시험을 볼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각자의 재주로 살아가는 길을 택했지요. 그중 김상필은 어릴 때부터 말을 잘하고 눈치가 빨랐습니다. 형들이 모든 땅을 나눠 가진 탓에 그에게는 물려받을 땅이 없었고 그는 고향 사람들을 따라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눈이 빠르고 말솜씨가 좋아 곧 제법 돈을 모았고 주로 북쪽 상인들의 물건과 남쪽의 농산물을 거래했는데 그 덕에 차츰 부자가 되었습니다. 27살의 김상필은 한 씨와 혼인하여 딸 하나를 얻었는데 이름은 연화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나 부를 얻은 김상필은 곧 기생집을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놀이터가 생긴 셈이지요. 어느 날 거리에서 그는 아내의 먼 친척인 이항문을 만났습니다. 이항문은 얼굴이 창백하고 병색이 완연했습니다. 상필은 그를 보며 무심코 그의 아내 최연옥을 떠올렸습니다. 최연옥은 한양에서도 소문난 미인이었지요. 사실 김상필과 최연옥은 같은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다만 그때 상필은 나이가 어려 남녀 간의 정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그는 친구들과 함께 장사를 배우느라 집에 머무는 시간이 적었습니다. 이항문은 젊은 시절 총명하여 16에 이미 생원시험에 합격했고 18배 16살의 최연옥과 혼인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들 하나를 낳았고 최연옥은 상필보다 1살 어린 26이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김상필의 눈앞에 다시 그 꽃처럼 아름다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상필은 즉시 하인들에게 이항문의 상황을 알아보라 명했고 하인들은 곧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이항문은 가난하게 살고 있었고 지금은 부잣집에서 글을 가르치는 서생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최근 그의 동생이 관아의 송사에 휘말렸고 그의 아내 최연옥은 이에 불만이 많아 자주 다툰다고 했습니다. 김상필은 이 말을 듣자마자 기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며칠 후 그는 깔끔하게 차려입고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모두 집에서 쓸만한 차와 양념 같은 것들이었지만 특별히 최연옥을 위해 상등품 여우 가죽을 골랐습니다. 그 가죽은 짙고 윤기가 넘쳐 한눈에도 값비싼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항문이 집을 나와 글방에 간 시간을 기다린 후 상필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집 안에서 청아한 목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는 상필을 옛 시절로 데려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최연옥이 나타났고 김상필을 보고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물론 상필을 알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그동안 교류가 없었고 그가 자신의 집 문을 두드릴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최연옥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흘러 더욱 성숙한 아름다움이 묻어났습니다. 상필은 그녀를 보자 눈이 반짝였고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날 알아보지 못하오? 김상필이요. 자네 남편 이항문이 자네가 병이 들었다고 하여 문 안 들이러 왔소. 최연옥은 문을 열고 상필을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어찌 모르겠습니까? 다만 김 영감님이 부자가 되셨으니 우리 같은 가난한 선비를 기억하실까 했지요. 평소에 찾아오지 않으셔서 좀 낯설 뿐입니다. 최연옥은 상필을 자리에 앉히고 차를 내왔습니다. 두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날이는 집에 안 계시오?
상필이 능청스럽게 물었습니다. 글방에 가셨습니다. 윤감사댁에서 자제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최연옥이 답했습니다. 상필을 바라보는 최연옥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녀는 솔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이선비는 당신 아내의 사촌이지. 당신의 사촌이 아닌데 무슨 무난인지요? 이 직설적인 물음에 김상필은 얼굴이 붉어져 말문이 막혔습니다. 방 안은 꽤 더웠고 최연옥은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뺨에 맺힌 땀방울이 목덜미로 굴러 떨어졌고 코끝에도 투명한 물방울이 맺혔습니다. 최연옥은 손수건을 꺼내 살짝 땀을 닦고 손을 상의에 올렸습니다. 매끄러운 손과 가느다란 손가락은 매우 싱그러웠습니다. 이 일련의 동작들이 상필의 마음을 흔들었고 그는 침을 꿀꺽 삼키며 최연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최연옥은 깜짝 놀라 재빨리 손을 뺐고 눈썹을 찌푸리며 상필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녀는 눈으로 옆방 안에 사람이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그들의 아들 이도리가 안방에서 공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돌아, 외할머니 댁에 가서 어머니 귀걸이를 가져오너라. 그저께 외할머니 댁에 두고 왔는데 어머니가 필요하구나. 최연옥이 말했습니다. 방 안에 아이가 대답을 하고 나와서 상필에게 인사를 한 뒤 집을 나섰습니다. 외할머니 집은 그리 멀지 않았지만 갔다 오려면 1시간은 걸릴 터였습니다. 최연옥이 아이를 배웅하고 문을 닫자마자 상필은 허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최연옥이 몸부림치려 하자 상필은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나를 받아들이면 순금 귀걸이를 사주겠어. 그 말에 최연옥의 몸이 순간 힘이 빠졌습니다. 이런 못된 양반, 당신 마음이 그렇구려. 상필은 그녀를 안고 침상으로 데려가 가볍게 내려놓고 이내 발을 내렸습니다. 두 사람의 정은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이틀 후 상필은 다시 찾아왔고 약속한 금 귀걸이도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는 최연옥이 미리 아들을 내보낸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이 한창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최연옥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만나는 것이 위험하오. 차라리 내가 당신 집으로 갈까요? 상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집은 더욱 부적절했습니다. 아내가 집에서 지키고 있는데 남의 아내가 공공연히 자신을 찾아온다면 큰 소란이 일어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상필은 옆거리에 작은 방을 하나 빌렸고 두 사람은 시간을 정해 그곳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세상에 새지 않는 비밀은 없는 법. 얼마 지나지 않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양문이 아무리 귀가 먹었다 해도 이런 소문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최연옥에게 넌지시 말을 던졌습니다. 밖에 나다니는 것을 자제하고 특히 김상필과 어울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체면에 관한 일이니 조심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최연옥은 즉시 화를 내며 이양문에게 큰 소리로 대들었습니다. 증거를 대보라고 그렇지 않으면 목숨을 끊어 보이겠다고 했습니다. 이양문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이 그녀와 상필이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는 사실을 말했고 이에 최연옥의 기세가 꺾였습니다. 이양문은 점점 분노가 치밀어 올라 직접 김상필을 찾아가 따져 묻기로 했습니다. 상필의 가게에 도착했지만 그는 집에 없었고 하인들이 이양문을 가로막았습니다. 이양문은 문 앞에서 큰 소리로 상필을 욕하며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고 외쳤습니다. 이양문은 선비 특유의 고집스러운 성격으로 이미 체면을 구긴 이상 끝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그는 아예 김상필을 관아에 고소했습니다. 김상필이 간통죄를 범했다고 하여 관아에서 죄를 물어달라고 청했습니다. 이렇게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자 온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최연옥은 수치심에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방 안에서 종일 울기만 했습니다. 김상필은 많은 돈을 들여 관아에 수령을 달래
증거 불충분이라는 판결로 송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사실 상필은 최연옥에게 단지 일시적인 흥미를 느꼈을 뿐이었습니다. 신선함이 사라지자 곧 실증이 났고 게다가 매번 만날 때마다 돈이나 물건을 요구하는 최연옥에게 점점 질려갔습니다. 이학문이 상필의 집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관아에 고소까지 하자 상필은 생각 끝에 남쪽으로 물건을 구하러 떠나기로 했습니다. 반년 후 상필이 남쪽에서 돌아왔을 때 큰 사건이 벌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학문이 사라졌고 생사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연옥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학문이 실종된 후 최연옥은 이웃들의 손가락질과 친척들의 비난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내적 고통을 이기지 못한 그녀는 집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의 아들 이돌이 역시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상필이 사람을 시켜 이학문을 해쳤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시신은 물에 버리고 자신은 일부러 외지에 나가 증거를 남기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상필이 집에 돌아오자마자 관아에서 불러 최연옥과의 관계와 이학문의 실종에 관해 캐물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증거도 없었고 게다가 돈의 힘이 작용하여 관아에서는 조사 후 상필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날부터 김상필의 집안은 평화를 잃었습니다. 항상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고 때로는 조경석이 갑자기 넘어지거나 멀쩡한 문이 갑자기 떨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상필 집안 식구들은 늘 조심스럽고 불안했습니다. 집이 이상하다는 소문이 퍼져 며칠 사이에 하인들이 여럿 그만두었습니다. 김상필의 아내 한씨는 상필을 책망했습니다. 불순한 여자를 건드려 부정한 기운을 집안에 끌어들였으니 언젠가는 가족 모두가 화를 입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며칠 뒤 그들의 외동딸 연화가 열병에 걸렸고 김상필의 집안 사람들은 모두 귀신이 연화를 노린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김상필은 어쩔 수 없이 스님들을 불러 집에서 3일 동안 불공을 올렸습니다. 불공을 올리던 3일째 저녁 스님들이 의식을 마치고 쉬려던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마당에 광풍이 일어 스님들의 불단이 이리저리 흔들렸고 탁자 위에 놓인 염주와 목탁까지 바람에 날아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음기가 이토록 강하다니 스님들의 불기까지 날려버리다니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스님들이 묵고 있던 객실의 문이 쿵쿵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스님들은 주문을 외웠지만 소용이 없었고 결국 그날 밤 김상필의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스님들이 떠나자 바람도 잦아들었습니다. 김상필 집의 하인 요리사 마부까지 모두 밤새 달아났습니다. 결국 한씨마저 집에 머물지 못하고 작은 집을 새로 구해 딸 연화와 함께 그곳으로 이사했습니다. 모두들 알게 되었습니다. 김상필의 집에 귀신이 나타나 스님들마저 도망치게 했다고. 이 소문은 김상필의 명성에 큰 타격을 주었고 그의 사업에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날 김상필은 외지에서 거래를 마치고 늦게 돌아왔습니다. 주택으로 가기 위해 숲길을 걸었습니다. 그날 밤은 달빛이 밝아 나무 그림자가 선명했습니다. 달빛이 나무십 사이로 스며들어 땅에 비추는 모습은 마치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김상필이 숲속을 걷는 동안 별빛 같은 점들이 그의 주변에서 끊임없이 변화했고 어느새 상필은 길을 잃었습니다. 한참을 더 걸어 앞쪽에 불빛이 보이자 상필은 그 불빛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누군가 땅에 작은 모닥불을 피워놓고 있었습니다. 불 앞에 앉은 사람은 등을 돌리고 있어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김상필이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선비님, 집에 가는 길을 잃었습니다. 혹시 잠시 불을 쬐고 쉬어가도 될까요?
그 사람이 고개를 들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오셨습니까?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김상필이 그 사람의 얼굴을 보았을 때 그는 생사가 불분명한 이항문이었습니다. 상필은 두려움에 온몸이 굳었고 곧 몸을 돌려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허리춤에 돈주머니까지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상필은 미친 듯이 달렸고 얼마나 달렸는지 모르지만 뒤에 불빛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길가에 초가집이 보이자 그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이 밤중에 누가 문을 두드리나요? 집안에서 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먼 길을 가던 나그네입니다. 길을 잃어 하룻밤 묵을 곳을 찾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떠나겠습니다. 불편하시면 처마 밑에서 하룻밤 자도 괜찮습니다. 상필이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대답이 들렸습니다. 김상필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 사람은 촛불을 켰고 몸을 돌렸습니다. 상필이 그 사람의 모습을 보았을 때 긴 머리카락에 하얀 얼굴 어두운 표정. 그 사람은 목을 메고 죽은 최연옥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김상필이 도망치지 못했습니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최연옥을 바라보다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이틀 후 사람들은 황량한 산속에서 김상필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몸에는 상처가 없었지만 눈은 크게 뜨고 입은 벌어져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숨을 거둔 것이 분명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죽은 장소가 최연옥의 무덤과 그리 멀지 않은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상필이 죽은 후 한 씨와 딸 연화의 삶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반년이 더 지난 어느 날 이항문이 갑자기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이항문에게 물었습니다. 이 선생님, 1년 넘게 어디 계셨습니까? 모두가 찾았습니다. 이항문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어디 1년이나 있었습니까? 어제 하루 나갔던 것뿐인데요. 저는 어제 들판에서 길을 잃었고 밤이 무서워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제가 불을 쬐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다가왔어요. 그 사람도 불을 쬐고 싶다고 해서 자리를 내주려는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돈주머니를 던지고는 달아났습니다. 제가 그를 불렀지만 부를수록 더 빨리 도망쳐 이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제서야 이항문이 들고 있는 돈주머니가 김상필의 것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이상하네요. 김 영감은 반년 전에 이미 죽었는데요. 어떻게 어젯밤에 그를 만나 돈주머니를 받았다는 겁니까? 맞아요. 시간이 안 맞네요. 게다가 선생님도 하루가 아니라 1년 넘게 실종되셨습니다. 그래요. 기억이 잘못된 게 아닌가요? 아, 이 선생님, 부인 최 씨가 돌아가셨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누군가 문득 생각이 나서 말했습니다. 이항문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내 아내가 죽었다고? 어떻게 죽었소? 어제 집을 나설 때만 해도 멀쩡했는데.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부인이 1년도 더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이항문은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집을 하루 비웠는데 어떻게 죽을 수 있단 말이요? 말을 끝내기도 전에 이항문은 천둥처럼 빠르게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웃들도 발을 맞추어 떠밀고 밀리며 따라갔습니다. 이항문의 집은 이미 많이 낡아 있었고 아무도 청소하지 않아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분명히 집을 하루 비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항문은 멍한 이문 앞에 서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도리는 어디 있어? 도리를 보신 분 있습니까? 이항문은 아들을 찾지 못하자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이 선생, 아드님은 부인께서 돌아가신 후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황폐해진 집을 보며 이학문은 괴로워 머리를 감싸쥐고 쪼그려 앉았습니다. 사람들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학문의 실종과 귀환에 대해 여전히 의심스러운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수상했고 사람들은 점차 흩어졌습니다. 이학문은 집을 다시 정리하고 그곳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얼마 동안 그는 꽤 정상적으로 보였고 이웃들도 점차 그에게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다 사람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학문이 김상필의 미망인 한씨와 가까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상필이 죽은 후 김씨 집안은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한씨는 딸과 함께 살았는데 비록 약간의 돈이 있었지만 예전만 못했습니다. 게다가 여자 둘이 살다 보니 많은 일들을 처리하기 어려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학문이 한씨의 일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은 이학문이 한씨를 구애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둘 다 30이 되지 않았으니 함께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나중에 이학문은 실제로 한씨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또 2년이 흘렀고 이학문과 한씨의 생활은 비교적 안정적이었지만 한씨는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들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학문이 보니 몇 년간 실종되었던 아들 이돌이었습니다. 이학문이 실종되고 최연옥이 세상을 떠난 후 이돌은 집에 있기 두려워 떠나 방랑 생활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절에 의탁하게 되었고 스님들이 그를 키워 훌륭한 선생님에게 학문을 배우게 했습니다. 2해 전 16살에 아버지처럼 생원시험에 합격했고 이제 막 서울에서 과거 시험을 보고 합격한 것이었습니다. 이학문은 너무 기뻐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잔치를 열어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날 밤 이학문은 평온하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사실 이학문은 오래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영혼은 아들의 안위를 걱정해 이 세상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이제 아들이 무사히 돌아왔으니 그도 마음 편히 저 세상으로 떠난 것이라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밤마다 모여 이야기합니다. 욕심과 외도가 어떤 비극을 낳는지, 그리고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를 일깨우는 교훈으로 삼고 있지요. 비록 오래된 이야기지만 그 속에 담긴 진리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좋아요와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옛 이모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가운데 동그라미를 클릭하여 구독을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면 알림이 옵니다. 다음 동영상과 추천 영상도 재미있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